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 대표 연관성을 본격 추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수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1억 4천만 원을 수수했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 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공모 일정과 같은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고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과 민주 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지 엿새 만인 어제 정 실장을 1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캐물었습니다. 그간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정 실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모레 오후 2시 정 실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모레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 실장이 구속될 경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우선주의를 앞세워 세 번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해 지난해 1월 4년의 임기를 마친 지 1년 10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중간선거 책임론 속 당내 차기 주자 지지율이 2위로 내려간 여론조사가 잇따르며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예고한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16년, 2020년에 이은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최우선주의를 다시 강조하며 재대결 가능성이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For millions of Americans, the past 2 years under Joe Biden have been a time of pain, hardship, anxiety, and despair. As we speak, inflation is the highest in over 50 years. 친트럼프 인사들의 대거 낙선으로 중간선거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기에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며 위기를 돌파해보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간 의회 폭동 책임론에도 공화당 내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입지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로는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선두를 빼앗긴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고 최근엔 공화당 최대 텃밭 텍사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디센티스 주지사에게 큰 격차로 뒤처졌습니다. 역시 중간선거 이후 실시된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 조사에선 순위가 바뀌진 않았지만 디센티스 주지사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유권자 과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절대 대선에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약 15,000명, 체납액만 1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세 당국은 이들에 대해 끝까지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1조 6,936억 원,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내야 할 돈입니다.
서울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3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 15,0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됐고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대상입니다.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2,557명이었는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500만 원, 개인은 2,068명이고 법인은 489개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60대가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70대 이상 순이었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판매하는 40살 김모 씨로 190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도 호화 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압류하거나 이제 공매하는 방법이 이제 통상적인 방법이고, 자택 현장에 집수색을 하잖아요. 뭐 집에 뭔가 숨겨둔 거 있는 것들인지 포착을 해서 이제 증수하는 그 방법이 있는 거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1년 9개월 만에 농가에서 발생한 건데요. 벌써 3년째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류독감까지 발생하면서 겨울철 동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산란계 농가로 방역당국이 총출동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하고 곳곳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지난 화요일 이 농가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돼 정밀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1형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1년 9개월 만에 농가 발생입니다. 해당 농장의 닭 7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6곳의 전업 농가에 대한 소독과 시료 채취가 이뤄졌습니다. 조류독감은 일반적으로 철새의 유입 경로인 서쪽부터 발생하는데 올해는 산발적입니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을 시작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충북과 강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기도 예년보다 2주 정도 빠릅니다. 세계적으로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AI가 가금 농장에서 9건 발생되었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강원 지역 최대 양돈단지인 철원의 한 농가에서 감염돼지가 나오는 등 지난 5월 이후 농장에서만 7건이 발생했습니다. 겨울은 멧돼지가 먹이를 찾으러 농가로 내려오고 철새의 이동도 많기 때문에 감염병에 더욱 취약합니다. 봄, 가을보다는 소독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방역하는 데서 취약점이 좀 많이 노출되는 시기다 보니까 좀 이런 쪽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역당국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2개 부문 후보로 올랐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활동이 없는 데다 맏형 진의 입대가 예정된 가운데서도 그래미 후보에 오른 것은 이 월드스타로서의 저력을 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도전이 수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그래미 어워즈가 내년 2월 시상식을 앞두고 발표한 후보 명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발표한 앨범 프루프의 타이틀곡 예투컴은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로도 지명됐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그래미에 3년 연속 도전해 후보에 오르는 동시에 K-팝 그룹 최초로 2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활동이 없는 데다 맏형 진의 입대가 예정된 가운데서도 그래미 후보에 오른 것은 월드스타로서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마이 유니버스는 멤버들이 쓴 한국어 가사가 멜로디와 어우러졌다는 호평 속에 미국과 영국 음악 차트에 장기 집권했습니다. 예투컴 뮤직비디오 역시 공개 열흘 만에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3대 대중음악상 가운데 문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휩쓴 빌보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차트 성적과 인기 투표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그래미는 주최 측 회원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가리기에 그만큼 높은 음악성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도전의 결과는 어떨지 제65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